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 고3 9월고요. 2해 수능이 불수능이었는데 이 지문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9월 중에서는. 자, 일단 정답을 불러드리면 5155 2번이고요. 자, 어휘 문제는 1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겸비라는 건 뭐 문물을 겸비하다 이렇게 쓴 거라서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갖춘다는 건 그냥 요건을 구비하면 정도의 의미랑 상통하기 때문에 45번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어휘 문제도 1번 고른 친구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민하게 풀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문단 구분 좀 해보시고요. 자, 1문단, 2문단, 3문단 있는데 내가 1문단 중간까지 조금 따라가다가 그냥 포기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차분히 읽으셔도 되니까 1문단 끝까지는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2문단은 사실 수월하게 읽히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얘는 좀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읽을 땐 막 뭔가 미칠 것 같죠. 약간 왜 안 끝나 이러면서 왜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으니 뭔가 끝까지 좀 따라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여기 바로 쳐야죠. 바로 일단 메모 치시고 권리 능력의 정의를 설명해 줬죠. 권리와 의무, 다른 말로 하면 채권과 채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해준 게 뭐냐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의해줬죠. 정의된 개념은 분명 물을 것이다. 41번, 42번에서 그거 다 묻고 있죠. 자, 볼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잘 읽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문장만 봐서는 사실 케이스 분류한다는 게 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뒤에까지 읽으면 좀 알긴 하죠. 사람과 법인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 얘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이라는 걸 갖게 돼. 그럼 이 권리 능력이라는 걸 앞에 거 끌어와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절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럼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가 있을 거고요. 갖게 되는 의무가 있을 텐데 뭐 사회 시간에 4대 의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얘는 뭐 납세 의무 지녀야 될 거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뭐 국방의 의무 이제 곧 져야 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내내 보유하는구나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변형돼서 나온다면 막 이런 걸 내요. 법 쪽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률 지문의 조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 태어나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나오면 태어난 거냐, 아니면 전체가 다 빠져나오면 태어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따져서 권리 능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를 막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자, 이 말 앞에 거 끌어온 거 느낄 수 있을까요?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한 살, 방금 1초 전에 딱 태어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야, 내가 너한테 아파트 물려줄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니기도 한다. 아까 예상했던 게 나왔네요. 채권, 채무. 권리, 의무 두 개. 반복되는 말입니다. 사실.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여기 한 문장에 정보량이 꽤 많습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라는 걸 설명해 주겠습니다. 단체는 뭐다? 사람들의 결합체다. 권리 능력 정의해 줬고요. 단체에 대한 정의도 해줬습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면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단체는 뭐냐?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근데 권리 능력이라는 거 정리하면 태어나면서 사람이라면 저절로 생기는 거다. 봐봐. 조문은 요건과 결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대요. 자, 법인격 정의 하나 해준 거죠. 법인격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설명.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두 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게 살짝 느껴지시나요? 사람은 저절로 권리를 갖게 되는데 단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인격이라는 거 정의 나왔죠. 자, 얘는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이다. 그럼 단체라는 건 권리 능력 같은 게 없는 건데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이제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인 법인격은 취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 얘를 갖추게 되면 법인격이라는 걸 얘가 취득할 수 있구나. 좀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 다음에 계속 따라가 볼게.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며 추록 엄청 길죠. 일단 여기 자, 첫 번째 컴마 병렬되는 건 무조건 번호를 매겨주시는 게 좋아요. 1번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 결합했다. 2번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3번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4번 탈퇴 과입과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를 뭐라 한다? 사단이라 한다. 자, 1분단에서 정의 지금 네 번째 나왔습니다. 자, 사단이라는 거 정의해 주세요. 사단은 앞에 나왔던 단체 중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로 들어가 있겠죠. 단체 중에 사단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사단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다. 간단하게 봤으면 일정한 목적을 지녀야 된다. 두 번째,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해야 된다. 3번, 운영 기구를 따로 두어야 한다. 4번, 구성원들의 가입이나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해야 한다. 이 네 가지 특성을 사단이 갖는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개념 정의가 지금 권리 능력, 사람은 이런 걸 태어나고 단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이라는 게 부여된다. 이거는 권리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사단이라는 건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까지 일단 얘기해 줬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쭉쭉 읽어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여기 네모 쳐야겠죠.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 그 앞에 거 붙여가지고 사단성이 뭐다? 이거 네 개를 사단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갖춘 성질까지 알려줬습니다. 이거 네 개를 사단성이라고 한다. 사단의 성질.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일단 계속 알려주니까 그냥 따라가 어쩔 수 없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조금 참아야 돼요. 1분단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자,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자, 사단 특성 계속 가볼게요. 자, 요건 느껴지나요? 법인으로 등기되어야만 법인격이라는 게 생긴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자, 사단법인도 정해줬죠. 자, 얘는 뭐야?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여기 옆으로 이렇게 끊어서 제가 구분해볼게요. 단체 설명해줬고 법인격 설명해줬고 사단 설명해줬는데 자, 이
사단 중에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기준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 법인이라고 부른다. 법인격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돼요. 등기라는 것이 되면 법인격이 생깁니다.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사단은 단체인데 단체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애를 사단이라고 한다. 그 사단 중에서 등기하면 사단법인이다. 그런 소리죠. 다음에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 있어. 사단성을 갖추면 뭐겠어? 단체 중에 사단이겠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을 뭐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말 그대로죠. 축자적 의미대로. 여기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있다. 당연히 위에 조건이랑 맞춰주면 얘는 법인격이 있을까 없을까? 법인격이 당연히 없겠죠. 없죠? 법인격은 왜 없죠? 얘는 뭘 안 했기 때문에?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격도 역시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갑자기 정리해준 느낌이 나. 앞에 사람, 권리 능력 가지죠. 이제 법인까지도 권리 능력을 지닌대요. 뭐야? 얘가 권리 능력 지닌다 소리죠. 무슨 권리 능력? 법인격을 지닌다 소리죠. 얘가 권리니까. 자, 권리 능력을 가져요.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 체크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자, 앞에 나왔던 사람의 권리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였고요. 법인격이라는 건 등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생기는 거였는데 이건 구별이 되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책임이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조금 구체화가 됐는데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뭔 소리냐면 이 문단의 내용은 첫 번째 문장,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회사가 뭐라는 소리야? 사단 법인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앞에 거 다 끌고 와야 돼. 얘는 사단 법인이라는 건 회사가 법인으로 등기됐다는 소리고 얘는 법인격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단 법인이니까 사단성 4개를 갖추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이게 좀 처음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를 대입해 보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수도 있다. 회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걸 팔겠다. 독자적인 실체죠. 뭐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삼성이 있는 거고 운영 기구를 둘 거고요. 구성원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거에 관계없이 존속돼야죠. 내가 삼성 오늘 입사했다가 다음 달에 그만둬. 그럼 삼성이 없어져.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불렀는데 회사를 집어넣으면 딱 말이 되죠. 회사원. 자, 가볼게요. 회사 이거 정해줬으니까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그럼 회사 안에 또 주식회사라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 포함 관계로서 주식회사라는 을 알려줬습니다. 자,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봐봐, 주식회사는 회사죠? 회사는 사단법인이죠? 그럼 사단법인,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니까 얘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주들은 누굴까? 뭐 사원이겠죠. 상위 정보로 가면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비율을 갖는다.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해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이 상법에 따르면 1인 주주, 혼자서 주주가 되는 게 가능했다. 이런 소리죠. 즉,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1인 주주는 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을까?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죠.
내가 혼자서 돈을 내가지고 주식회사를 하나 차렸어. 내가 나가면 이 회사로 종속될 수 없잖아요. 1인 주주인데. 사단성을 위배한 거죠. 그리고 얘는 독자적 실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내가 곧 회사이자 회사가 곧 나야. 그럼 독자적 실체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가시면 뒤가 좀 더 잘 읽을 겁니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케이스 분류 해준 겁니다. 또를 기점으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해서 그냥 1인 주주가 돼버리는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원래 주주는 여러 명이었는데 그 주식을 막 사고 팔다가 결국 내가 다 가지게 된 거야. 이 케이스가 두 번째. 그래서 결국은 1인 주식회사라는 게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면 1인 주식회사가 있다. 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혼자 전액을 출자하는 거. 두 번째는 뭐 매매, 상속 이런 거 있죠. 매매, 상속, 양도 등으로 어쩌다 보니 1인 주주가 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자, 1인 주주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1인 주주가 여기에서는 얘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대.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1인 주주라 하면 결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사의 대표가 되면 이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회사랑 뭐 동일시 되는 거니까. 얘를 보고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 주주. 아니, 사람한테 왜 기관이라고 해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 원래 그렇게 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하나의 기관이에요. 국회의원 대략 300명 정도 있는데 다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막 이런 말 해. 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우리 다 하나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양심에 맞게 뭐 하겠다. 그러면서 뭐 내가 무슨 당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의 기관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관은 뭔가 사람이 아닌 느낌을 주지만 사실 사람도 기관에 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납득을 못하면 사실 문제에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이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문단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 즉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다르다 그랬는데 이게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대요. 자, 문제니까 P라고 적어볼게요. 문제 발생 해결해주겠죠. 정의가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법상, 자, 얘도 아까 뭐 우리 전 지문에서 민법상이었는데 상법상, 회사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 살짝 정의 들어갔죠. 이사들로 이루어진 걸 이사회라고 한다. 이사회는 뭐다?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다. 의결하는 기관이 있고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얘네 의결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이다.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자, 이런 거 공간이잖아. 이런 거 이렇게 치워도 돼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뭐 네모 치워도 되고. 여기다 정의된 개념만 제가 좀 정리해볼게요. 자, 이사회라는 게 등장했고요. 얘는 이사회 뭐냐? 이사들로 이루어졌다.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선출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사람일 텐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자, 그리고 이사의 선임,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 돈을 얼마 줄 거냐, 이사를 누굴 뽑을 거냐라는 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괄호를 치셔도 되고요. 여기다 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자, 주주총회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사의 선임과 보수를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뽑히는 거야? 이사회에서 뽑히는 거야? 이사회에서 뽑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이죠. 아니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는데 내가 혼자 주주야. 그럼 날 뽑겠지. 근데 뭐 우리 강아지를 뽑을 수도 없고 그다음 내 보수도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뭐 10억 받겠다. 그럼 내가 뭐 10억 받는 거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기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자, 계속 일단 가볼게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진다. 이 주주 한 사람이 누굴까? 네 글자로 대표이사겠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가 뭔가 봤더니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까 내가 P라고 잡아놓은 게 되게 추상적이었는데 여기서 구체화 시켜준 거죠. 이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자, 얘 정해줬죠. 법인격 부인론.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S로 가는 거죠. 회사의 법인격 같은 거는 일단 없다고 보는 거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끝에 법인격 부인론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법인격이라는 걸 부인하겠다는 소리죠. 원래는 법인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의 요지는 뭐냐면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거. 회사는 주주다. 이 내용. 자, 법률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걸 법률에 탁 박아놓진 않았는데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이라는 걸 끌어들여서 이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권리 남용의 측면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으면 얘가 너무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겠다.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돼서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걸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엄청 많이 생겼어. 1인 주주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데 그 문제가 회사에 기속되면 나는 쏙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일단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문은 결국은 1문단에서 제대로 못 읽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2017년에 이거 처음에 풀었을 때 여기서 좀 멈추고 싶었거든요. 그만하고 싶다. 안 끝나냐 이렇게 가다가 참고 가다 보면 여기부터 조금 이해가 빨라져서 속도가 좀 붙어야 돼요. 이 지문 읽을 때는 여기 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다 잡고 가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41번, 42번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1번 볼게요. 이렇게 읽었을 때, 자, 1번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기구를 둔다. 사단성에 운영기구를 둔다는 내용 있죠. 맞습니다. 2번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이거 1분단과 3분단 엮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주식회사는 사단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단 안에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중에 주식회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단에는 사원이 있다고 했는데 주식회사도 당연히 사원이 있을 텐데 주식회사의 사원은 또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보시고 자 3번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네 글자로 바꾸면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얻었으면 뭐라고 불러요? 사단 법인이라고 부르죠. 사단 법인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라는 건 1문단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권리 능력이 생기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 법인을 말하는 건데 이 사단 법인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니? 라는 말은 얘가 중간에 권리 능력이라는 걸 부여받아야 이걸 갖출 수 있는 거거든. 얘가 권리 능력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사단 법인이니까 얘는 등기가 됐겠죠. 등기를 통해서 얘가 법인격을 부여받았을 거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해서 법인이 아닌 사단 얘네는 주체가 될 수 없겠죠. 다음 자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것도 살짝 추론을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 자체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사단성을 지녔을 테니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법인격도 당연히 얘가 지속되는 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추론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뭐 잘못 말했는데 정답 4번인가? 내가 잘못 말했나? 41번이 정답 몇 번이냐 얘들아? 사단법원의 법인격 적시하지 않은 것? 아 그러네. 자 이러면 저같이 풀면 이제 틀리는 거죠. 진짜 나가지고 풀다가 4번에 내가 동그라미를 쳐놔가지고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는 사단이 아니고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요? 두 글자. 요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등기. 여기서 다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단체 안에 사단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건 이 사단 중에서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갖추면 사단법인이 된다 이런 소리니까 조건은 등기죠. 등기.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 제도가 아니라 그냥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 42번 가고 있어요. 적절한 거 1번은 X친 애가 엄청 많아요. 이거 1번에서 왜? 뭔 기관이야? 이러면서 근데 본문에서 기관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2번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아니죠. 법인격은 회사가 갖는 거고 대표이사가 갖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둘을 동일시하겠다 이런 설명이 뒤에 있었던 거고 3번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나요? 아니죠. 주주총회에서 정하죠. 이건 이제 되게 미세한 정보인데 이건 기억 안 날 거거든? 그럼 가서 확인하면 돼. 근데 확인하려면 표시를 좀 해놔야 돼. 그래야 좀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메모가 쳐져 있거나 괄호 정도가 쳐져 있거나 하시면 얘 판단이 좀 빠를 겁니다. 다음 4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은 뭐예요? 이사회죠. 이렇게 미세한 정보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갈 생각하고 표시해 놓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가 아니라 상속, 매매 등을 통해서 1인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적절한 거. 네, 그다음 43번에 틀린 건 5번이고요. 44번 볼게요.
풀면 시간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자, 44번에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특정한 거래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이 뭐냐?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이걸 잘 납득했으면 5번이 그냥 맞는 말을 척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의만 잘 따라가서 여기까지 읽어내면 여기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셔야 되고 여기 정보는 뭐 주주총회니 이사회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여러분들 과제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앞에 거 한 번만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얘가 문단 구분이 조금 안 돼 있어서 문단 구분 한번 해볼게요. 어디냐면 지금까지도 여기부터 이제 이 문단이에요. 문단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끝에부터 이 문단으로 넘어가고 총 5문단 있습니다. 5문단 구분 좀 해주세요. 자, 얘도 어휘 문제 먼저 푸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좀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구분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애예요, 애. 이후에
부분 제가 초반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 쳐볼게요. 이거 좀 어렵나요? 짜증나나요? 이렇게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 이 문단까지만 잘 읽으면 얘도 뒤에는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했던 앞에 두 지문을 좀 짝꿍시켜놓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첫 문단을 딱 본 순간 뭐가 좀 떠오르냐, 방충망이 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 좀 떠올라요. 사례를 제시했잖아. 그리고 1문단이 아까 어떻게 끝났냐면 케이스가 좀 나뉠 거다. 계약이 우선이냐 아니면 법적 불이익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논리 난제다.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 해결 구조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문단을 보시면 아까 했던 1문단이랑 좀 비슷해요. 사단은 뭐고 사단성은 뭐고 이러면서 정의를 쭉쭉 따라가야 되는. 여기 정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37번 같은 게 좀 안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문단 이해 못하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얘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한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로타고라스 P에게 에우아트 이거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 얘들아. 실전에서 프로타고라스 막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P고 어차피 E야, 그렇죠? 얘는 변론수를 가르치는데 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어. 지가 이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P는 주장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가야 돼. 천천히.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된다. 이해되죠? 판결에 따라서 얘가 이겼으니까 수강료 줘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져도 이 제자가 자기가 승소하면 수강료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져도 너는 수강료를 내야 돼. 근데 이도 말했어. 내가 승소하면 재판에 이겼으니까 수강료 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죠? 안 내도 된다는 재판 결과 나오면. 근데 내가 져도 나는 승소할 때 너한테 수강료 준다고 했으니까 수강료 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게 막 헷갈리는 상황이 좋죠. 일단 얘를 이해했다고 치고 자,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됩니다. 논리 난제에다 P라고 표시해볼게요. 문제가 생겼죠. 이거 해결 안 해주고 끝나면 우리한테 뭐 궁금증만 유발하고 막 미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다만 법률가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궁금해져야 돼.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문장이 좀 기네요. 이 사례의 계약이라는 게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근데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수강료 지급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사건. 이렇게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한다. 자,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제가 이 구도화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자, 부관의 정의는 이런 거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의 제한을 두는 것. 어떤 요건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게 만들거나 어떤 요건에 따라서 효과가 소멸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법지문이 요건과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 패턴에 그대로 들어맞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부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한과 조건이 있다. 그래서 기한은 뭐냐면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에 확실할 때 이걸 기한이라고 하고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건을 둔다라고 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정지 조건이라는 건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이고 해제 조건이라는 건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죠. 조건을 다시 이렇게 쪼갠 거예요. 부관을 두 개로 쪼개고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갔다고 하면 37번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는 건 자,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인가요? 조건이죠.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승소한다면 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라서 37번의 정답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3문단, 4문단 조금 수월하게 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판력 이해하신 다음에 이 논리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재판을 몇 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죠.
두 번 하게 되면 결국 P가 이기게 된다 이런 내용을 뒤에 전개를 해줘서 그 부분으로 38번이랑 39번이 풀리게 되니 혹시 틀리셨다면 정답은 1, 3, 5이고요. 혹시 틀리셨다면 제 생각엔 여기가 문제이지 않을까. 1분 단위, 2분 단위. 여기만 좀 잘 정리해보시고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 지문을 그러면 3개를 거의 했다고 치면 2개가 나와있고 법률 지문 제가 5개 넣어놔가지고 뒤에 23년도 9월이랑 수능이 있거든요. 유류분이랑 법률의 교환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알았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도 하실 건 사자성어 이어서 계속 좀 일단 30개로 가볼게요. 아닌가? 일단 30개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지문은 다음 주 목까지 풀어와 주시면 되고 화요일에는 고전 시가가 다 풀렸으면 되고 제가 소설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할게요. 딴 거는 제가 뭐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수업이 너무 듣고 싶다 그럼 학교 조퇴하고 오시면 되고 네, 제가 학교 안 가는 그 우리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테니 영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월에 조퇴해도 되잖아요. 2월에 며칠 안 가요. 2월 전체 조퇴 다 될걸?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